네,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자, 월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는 요 시점에서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속적으로 좀 흘러가는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5557, 1.27%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정확하게 그만큼 비율로 하락 흐름을 보여줍니다. 1.21% 하락 1138, 1138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네요. 자, 월요일 시작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두 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넥타이가 살짝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붉은색이 붉은 들어있군요. 느낌의 네, 시자가 올라라. 뭔가 약간 이런 월요일부터 기운을 좀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 상승 그 종목 수를 보면 코스피도 한 230개 상승, 66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이니까 하락 종목이 좀 월등히 많고요.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빠지고 있으니까 한 520개 정도 상승을 하는데 1160개가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런 흐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열 본부장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코스피도 보합이죠. 아마 계산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할 수 없다. 올랐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50%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렇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들은 치고받고 코스닥은 지난주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도 있었고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정세에 대해서는 전황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중립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더 악화라는 개념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좀 기다려 볼까. 앞에서 싸우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가 100달러 완착하지 않으면은 아주 추가적인 충격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경계감을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에 싸잖아요. 미국이 마이크론하고 엔비디 샌디스크가 6%, 5% 올랐으니까 그거 비슷하게 따라갔다고 보시면은 대동소이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시장에 대한 의견?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슈가 주가 영향력이 조금 감소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미국에서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했죠. 반도체가 전쟁이랑 무슨 상관있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기화되면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 나왔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미국 시간으로 18일 장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는 19일 새벽에 목요일 새벽. 네.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아마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쪽 그다음에 그쪽에서 괜찮게 생각하는 쪽은 다시 매수로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 이란의 선택적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가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거죠. 예, 물동량의 20몇 프로 중에 우리는 못 받지만 우리랑 일본은 못 받지만 중국은 받고 있고 이란도 받고 있죠. 그 얘기는 이란은 나름대로 지금 석유를 팔고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못 팔지만 이란은 팔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선택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열려 있다. 그 얘기는 자기들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거죠. 자기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한 수단인데 그게 이제 하르그섬 폭격 이후에 이제 우리 그 트럼프가 5개국한테 군사 동맹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이제 공식 요청은 아니고 호플리 이렇게 해서 얘기했죠. 근데 다들 거절하는 뉘앙스예요. 영국만 조금 보낸다고 얘기하고 영국도 선단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해 줄 가능성 줄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5일 안에 우리 출동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5일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택했고요. 프랑스는 거절한 것 같고, 네, 일본도 거절했죠.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말하기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발표되고 나서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심리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국제 유가에 대한 급등 요소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WTI 많이 보셨을 텐데 98 가면 내려오고 96 가면 또 좀 다시 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쪼개기 상장 불가하다 이게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CJ가 이따 종목도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CJ랑 LS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이제 LS는 싸게 이제 상장하려고 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철회는 했는데 이제 아예 불가하다라고 하니까 더 올라오는 것 같고 CJ 같은 경우는 똘똘한 올리브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중에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으면 평가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조금 돌아서면서 일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서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빠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종목 장세였다가 오늘은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샀던 물량들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빠지는 현상.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닥의 하락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각각 6,800억 원, 5,800억 원 이상 순매도 규모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스닥 쪽의 하락도 외국인의 차익 매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5개국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7개국에 요구했다. 사실 2개국이 더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중국을 또 압박하면서 미국과 중국 정상 만나기로 네. 했던 그 일정도 조금 뭐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진짜 여러 가지 얘기가 장중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연 뭐 눈에 띄죠. 2.83%, 하이닉스 오늘 6% 넘게 올랐습니다. 6.48% 오르는 상황. 삼성전자 우선주도 3.6%, 뭐 하이닉스랑 연결지어서 SK 스퀘어도 6% 이상 시총 상위 10개 종목만 봐도 오늘 삼전, 닉스 그리고 스퀘어 뭐 이렇게 올랐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KB금융이 1%대 상승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주 2.6% 상승 보여주고요. MLCC 관련 삼성전기도 3%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뭐 지정학적인 요 문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막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그러면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 약간 네네. 아까 이제 중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립이라는 것이 아까 네. 악화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공방전을 할 건 다 했죠. 막판에 가면 뭐냐면 아까 자기 편 만들기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편 만들 때는 너무 격화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군대를 보내고 군함을 보내면 아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갑자기 우리 옆집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동안에 뭐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또 내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하르은가 거기 옆에 있는 거기에 섬을 조그만 데를 하르그섬 네. 친 거잖아요. 정유술 말고 정유술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미국이 힘드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당연히 안 때리겠죠. 그렇게 할 것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지상군 보내고 해병대가 됐든 뭐하든 가든 우군이 영국이 오든 대한민국이 가든 안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떡하네. 그런 거 다시 폼되기 전까지는 다시 소강 상태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쪽에 일단 다 와라. 미국하고 이란 국계, 미국하고 이스라엘 국계 아니면 괜찮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자체가 그러면 약간의 소강 내지는 눈치작전 게임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낙관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경계라는 거는 경계감은 있지만은 그 전에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를 바로 전개하지는 않고 그렇게 과치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 상관에는 수급과 돈 수고 똑같은 얘기고 실적과 이런 건 보야 되겠죠. 마침 이번 주에 몇 가지 있으니까는 그거 보자 이렇게 하면은 주시장에서는 뉴트럴한 게 맞는데 한국도 뉴트럴한 게 맞아요.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이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한국이 오른 거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게 뭐 이게 해결이 됐다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가 아니라 이게 악화가 더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완화가 될 것인지 좀 중립에서 서서 일단 좀 숫자 중심으로 보는 그렇죠. 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이번 주에 마침 또 반도체 관련 일정도 많고 미국 시장에서도 메모리 쪽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을 오늘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시장이 참 이게 시소 같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코스닥이 상당히 좋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월등히 특히나 탑2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엇박 잘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도 같고 이거의 대표님은 또 시장 코멘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를 열심히 이제 이 시장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매매를? 예, 뭘 매매를 해서 초과 네. 수익을 내겠다라고 이제 말 그대로 덤빈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 덤비면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덤비면 사실상 좀 힘든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코스닥에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뭐 그런 ISC라든지 뭐 PSK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좋다고 쫓아간 종목들 최근에 이제 특히 이 ETF 액티브 ETF 때문에 올랐던 뭐 성호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G2G 바이오도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뭐 이제 바이오주들도 지난주에 꼭 바이오가 갈 것처럼 하더니 맞아요. 내일 ETF 출시인데 그냥 오히려 빠져버리죠. 네. 근데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종목 공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공방원에서. 그전께가 종목 누출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누출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처음 이제 액티브 두 개 상장할 네.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종목을 써서 내니까 네. 그게 뭐 공무원 쪽에서 그게 뭐 거래소 쪽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조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안 밝히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정 시간 뭐 상장하고 나서 공개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살짝 좀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아 바이오 쪽엔 그런 것도 이슈가 좀 됐군요. 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G2G 바이오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맞아요. 오히려 이제 세럼 물량이 네.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뭐 초기에 이게 바이오텍 회사들을 보면 이제 성과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회사들은 좀 이런 세론이 많습니다. 성과가 누적되어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얻어맞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보면은 코스닥 코스피 양을 좀 비슷하게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4천억 예, 뭐 8천억 4,995억 팔았네요.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거의 5천억 가까이 팔았고 네. 거래소를 8,400억 팔았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죠. 이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거의 그 코스피로 치면 한 5조 가까이 판 거예요. 여긴 1,000억이 거의 1조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거래소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많이 샀던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지금 수급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근데 특이한 거는 선물을 2,300억을 팔았는데 기관은 오히려 샀죠. 이거는 코덱스 ETF가 더 많이 들어왔다. 한마디로 코스피 ETF들이 수급이 좋았다. 그러니까 액티브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순매수 5위 안에 든 게 뭐가 있었냐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코스닥 살 때, 네.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 막 살 때, 외국인들은 예, 코스피를 산 거죠. 코스피 레버리지를 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흐름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걸 나누기보다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행복했을 거고, 그렇죠. 예. 다른 쪽에 막 몰려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쉴 것 같으니까 팔아서 넘어가신 분들은 또 힘들었을 거고, 이제 이런 정도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예, 조금 좀 헷갈린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가만히 얘기를 있는 게 내 차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네네. 예. 그 얘기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 제작진하고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자신이 있고 그렇죠? 예. 뭔가 매매에도 자신이 있고 그러면 참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시소 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난주까지도 이제는 코스닥인가 보다 하고 그쪽에 포지션을 잡고 있던 분들이 오늘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섣불리 좀 포지션을 잡기에는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마감 지수 잠깐 또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14% 결국 상승 5549, 5,549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27% 하락입니다. 1,138.29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출발할 때 달러원 환율이 1,501원대에서 출발했었는데 그 후에 다소 그래도 안정이 된 게 이제 1,490원대이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 그리고 고유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투톱이 각각 2.8%, 7%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거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물론 있지만 하이닉스가 하드 캐리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본부장님 반도체 네.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이게 마이크론하고 제가 일을 초트 얘기했는데 좀 손에 손잡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이크론. 당황스럽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 터치. 그 12월 말일 날 기준했을 때 마이크론이 오늘 아침에 올라간 주가 상승률이 49.3%고요. 하이닉스가 49.6% 올랐습니다. 같이 49.3 대 49.6. 오늘 같이 주가. 가네요. 같이 가는 네네네. 거예요. 심플하고요. 물론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떻든 마이크론이 가고 그 전날 마이크론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고스란히 되돌려가서 간 거고. 그다음에 샌디스크도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대략적으로 한 9배가 좀 안 돼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혹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럴까요? 네네네네.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여주세요. 네, 여기 밑에 샌디스크 이익 전망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27년 기준으로 한 7.7배 정도예요. 8배도 안 되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26년이라 하면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섞여 있고요. 27년 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예요. 그럼 어느 걸 체크해? 우리는 26년인데 뭐 헷갈리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선행성을 본다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에 좀 무게 중심을 갖는 게 맞다고 봐야지거든요. 네. 딱히 뭐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더해서 나누기 애매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8배 정도 되는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건 샌디스크고 마이크론이 지금 426불인데 컨센서스 EPS가 42달러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되는 거고 최근에 이익 전망이 높은 걸 따지면 이것도 한 9배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8배에서 9배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얼마냐면은 하이닉스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하이닉스 실적을 200조로 잡았네요. 지금 컨센서스는 180조니까 지금 컨센서스보다 한 10% 더 많은 겁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4.5배고 이분 기준으로는 4.2배, 5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이네? 너무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올라갔다고 보고 딱 올라가서 오늘 7% 올라가서 보니까 연초 올해 말에서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오른 마이크론의 상승률하고 정확히 똑같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과 손에 손잡고 지금 간다. 네. 그러면 말씀 더 가야지 맞는데 좀더 한국에 가야지. 있는 거하고 미국하고 있는 거의 차이가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뭐 이건희 대표님도 짚어주셨지만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잖아요, 본부장님. 네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뭐 컨센이라든지 지금 예상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좀 네, 뭐 보고 계세요? 굳이 뭐 또 내일도 있고 있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네. 당연히 얘네는 실적이 좋죠. 근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네. 조금 이제 좀 볼게요. 제가 좀 어떤 게 있는데 봅시다. 2분기 얘네들 발표되는 건 2분기입니다. 2분기라는 게 9월, 10월, 11월이 1분기고 네.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을 얘네 2분기라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EPS 기준으로 8달러 79센트 정도가 컨센서스 같아요.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8.8 정도고요. 매출은 192억 불 정도?
최근에 또 올랐어요. 한 3, 4%. 요 정도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EPS는 80% 이상, 매출은 한 40%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주가는 9배, 8배, 9배, 10배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GTC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뭐 간다? 뭐 어떤 얘기 나올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슈적인 뭐 그런 것도 좀 그것도 네. 좀 영향을 줬겠죠. 그것도 영향을 줬겠지. 국내적으로. 그렇죠. 네. 뭐 지난번에도 갔었잖아요, 작년에도. GTC 갔었나요? 예. 그때 유리기판 팔았다고 뭐. 예. 아, 뭐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벌써 1년 전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세월이 근데 빠르네. 아직도 안 팔렸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뭐 일단은 그런 기대감도 오늘은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내일은 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뭐 좀 덜 올라가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오늘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네. 좀 샀어요. 그리고 네. 외국인이 오늘 IT 쪽으로는 좀 매수를 해준 건가요? 네,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는 네. 샀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뭐 매도 물량이 좀 줄었다. 조금 팔았죠. 예, 조금 팔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 그냥 삼성 전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게요. 오늘 3%대 네. 올랐네요. 전기도 어차피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외국인은 그닥 살진 않았고 조금 소량 매도, 뭐 기관은 조금 매수, 거래량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눈치 보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주에 삼성전기 리포터 많이 나왔거든요. 플립칩 BGA랄까 뭐 MLCC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ISC라는 종목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CPO 관련돼서 테스트 소켓을 27년부터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ISC가 올라갔냐 뭐 이런 이제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CPO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CPO는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광 센서를 통합해 놓은 뭐 패키징, 코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묶어 놓은 건데 예, 한마디로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해 주는 뭐 데이터 센터 연결하는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CPO 관련된 소켓 테스트를 ISC가 27년부터 한다는 리포트가 빵 나오면서 그냥 확 간 겁니다 오늘. 개별 이슈. 근데 ISC도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반도체 그 소부장단이 잘 간 종목들이 또 있어요. PSK 그쪽. 예, 그쪽도 리포트가 네. 세게 나왔어요. 아, 예, 맞아요. 목표가를 88% 올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리포트 빨. 리포트 빨로. 예, PSK는 예전에 여기 경쟁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중국으로 바뀌면서 이게 미국 회사가 아니다 더 이상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그쪽 물량을 뺏어오고 있답니다. 스트립 장비 관련돼서. 예, 그래서 PSK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PSK 홀딩스도 뭐 예, 그러네요. 코어스 관련된 장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지금 PSK 홀딩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들이 장비 중에서 그나마 밸류가 싸요. 엄청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한 맞아요. 20배가 언더였었죠. 언더였거든요. 오늘 목표 주가 나온 걸 보면은 일단 이분은 그 한투증권에서 낸 건데 목표 주가는 과감성이 있어서 목표 주가는 PSK 같은 경우에 12만 원을 제시했는데 PER 목표 주가가 30배. 예, 그 다음에 PSK 홀딩스는 32배 정도 줬어. 맞나? PSK 홀딩스는 32배. 그래갖고 15만 원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괴리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분이 이 리포트를 진짜 오래간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업데이트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의 상향이 엄청 높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바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하시니까. 네. 어쨌든 제가 드린 거는 리포트 읽어봤는데 맥센스 하고요. 목표 주가는 30배, 32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목표 주가 있으니까 27배는 충분히 한번 갈 가능성이 이렇게 있죠. 알아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예. 30배, 32배는 예.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50배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비주들이 그 비싸다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면 싸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좀 덜 올라온 종목들 거기에서 예, 그런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종목들은 좀 답보 상태잖아요. 원익 IPS나 뭐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이런 데는 좀 답보 상태고 한미반도체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TFE나 뭐 ISC 이런 검사단에 들어가는 이제 소켓들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PSK랑 이거는 이제 리포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도 좀 덜 부담스럽고 이런 쪽이 좀 움직였다. 네.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코스닥 뭐 반도체 소부장은 개별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움직인 것들 중에서는 리포트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리포트에서 이제 실적 분석을 하면서 뭐 목표 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나온 부분도 있고 본부장님 이유를 준 건 있어요. PSK 같은 경우는 매출 가이던스 회사 자체가 높게 줬어요. 원래 5천억이었는데 7천억으로 기존보다 높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PSK는 아까 전공정이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인데 또 하나는 용인팹이 하이닉스 용인팹이 좀 앞당겨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또 슬슬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티먼트가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가 과감히 나오다 보니까 밸류도 비싸진 않고 20배 오늘 기준으로 20배 넘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전공정 셌다. 장비 중에는 좀 덜 올랐죠. 더 PSK. 네. 올랐죠. 예. 그건 있습니다. 그나마 좀 덜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운 네, 것도 이유가 있었다. 본부장님 말씀이시고 본부장 혹시 오늘 테크 세션 있어요? 네, 오늘 없습니다. 내일 있습니다. 내일 네. 있으시니까. 그럼 오늘 뭐 소부장단에서 혹시 또 눈에 띄는 아까 ISC는 종목들, 말씀하신 ISC 말씀하셨고, 그건데 네, ISC는 사실은 ISC하고 이제 리노공업하고 네, TSE 항상 헷갈리시는 분에서 내일 뭐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쭉 준비를 한 거 있는데 좋네요. 네, 밸류는 그 ISC가 싸지는 않아요. 뭐 이제 그거나 뭐 대충 한 40배 후반이니까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50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CPO라는 그 자체가 CPO 얘기했잖아요.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게 보기에 따라 갖고 시장이 2-3배로 볼 수도 있고 10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 큰 거 있잖아요. 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천 개 이렇게 돼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렉과 연결하는 게 먼저인데 이 반도체 렉 안에 GPU하고 CPU하고 뭐 메모리까지 연결 자체까지로 바꾸는 거 그거는 스케일 업이거든요. 스케일 아웃이 아니고 스케일 아웃보다는 스케일 업 쪽에서 시장이 10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0배가 이제 3년 내에 될지 뭐 또 4-5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업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흥분이 있어서 대만의 그런 업체들이 그 광 관련되는 CPU 관련되는 업체들이 증산을 많이 한다는 나오니까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ISC가 뭐 새로운 동력을 만약에 뭐 26년 7년이 아니고 뭐 이렇게 뒤에 땡기면은 이거는 리노하고 다른 거가 뭐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테스트 소켓이니까 바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멀티플을 지금 50배 비싼데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저도 못 미쳤지만 말씀하세요. 선반영할 수 있죠. 예, 그 선반영해서 뭐 내후년도에 뭐 20배까지 내려가는 거 30배로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까지 해서 어쨌든 그것도 과학 관련해서 붙은 거죠. 광. 그 대한광통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ISC로 간 거죠. 성우전 너무 아닌 거고 성우전자가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요 한 80배예요. 그게 이제 액티브, 지난번 갔을 때 네. 100배 갔다 내려가잖아요. 오바된 것 같다고. 네네. 이제 80배니까 그죠? 좀 그렇죠. 액티브 ETF 그 네네. 뭐 지난주 영향도. 갔을 때. 영향이고 DI라는 종목도 오늘 오랜만에 갔죠. 삼성의 HBM 검사 장비 납품했는데 오히려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검사 장비들 그러니까 장비주도 올라갈 때, 근데 DI는 오늘 또 이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12% 오늘 올랐네요. 네, 12% 오른 게 최근에 빠진 거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삼성의 HBM4 더 많이 만들면 뭐 또 늘어나겠죠 이쪽도. DI도 그래서 여기 이제 자회사가 납품을 하는 건데 네. 디지털 프런트라는 자회사가 이제 납품하는 건데 이 원래 이 회사보다는 지금 그 자회사 때문에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티나가 오히려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지금 뭐 분위기는 오늘 펩트론도 좋았죠. 많이 좋았죠. 일라일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국내에 그러면 결국엔 펩트론이랑 기술평가 계약한 거 그냥 승인해 주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분위기죠. SK 팜테코랑 또 이제 뭐 원료도 만들고 네. 그 원료 가지고 펩트론이 가서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뭐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SCJ 요게 이제 쪼개기 상장 금지 수혜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CJ 올리브영으로 쪼개기를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뭐 합병기대 뭐 이런 그냥 자회사로 건가요? 갖고 있겠죠. 자회사로. 예, 뭐 합병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주사 내에 알짜 회사들이 있는 지주사들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 하잖아요, 이제 SK온도 못 하겠죠.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 SK온은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알짜로 품고 있는다. 품고 뭐 있는 이런, 회사들 HD 현대 같은 경우도 지주사로 굉장히 좋은데 현대오일뱅크를 품고 있거든요. 100% 네. 자회사로 품고 있는데 현대오일뱅크가 지금 그 국내적인 이슈죠. 그 휘발유 단가, 그러니까 유가를 정부에서 가격 상한제를 걸었잖아요. 최근에 정유주가 약한 이유가 거기거든요. 맞아요. 그게 풀리면 갑니다. 규제 풀리면 예, 그게 이제 뭐 유가가 좀 안정돼서 이제 상한제를 좀 풀어주면 정유주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정유주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그거 풀린다는 얘기 나올 때쯤에 사시면 된다. LS와 CJ는 그렇고 오늘 신세계, 롯데쇼핑, BGF 리테일,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도 좀 같거든요. 요거는 또 다른 이슈인가요? 뭐 백화점, 소매단 이런 것도 좀 가서 요거는 왜 잘 갔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신세계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 외국인의 비중이 크진 않은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 70%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마진이 엄청 높은 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명품 간의 판매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신세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뭐 저기 자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된 것 같고요. 네. 애널리스트들도 좀 마음 편안하게 부르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도 뭐 대표님 평가, 파악한- 예, 네.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조정받은 거 이제 다시 되돌림 정도. 예, 백화점주들 다 좋았어요. 예, 소비 성향들이 좀 좋아졌죠. 주가가 올라가서. 아, 그래요? 예. 만약 그런가요? 4,700 됐으면 바로 빠질지도 몰라. 한 2주 뒤에. 아, 그렇죠. 예. 주가가 안 좋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으면? 한두 달 소비가. 예, 백화점 생각보다 좀 장사 잘 된다고 명품관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좀 쓰시겠죠. 예. 에휴, 안 팔고 버텼더니 쓰는 게 나을 뻔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또 한번 깨달음을 네. 갖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바이오가 왜 이렇게 못 갔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셔서 아까 뭐 G2G 바이오 이슈도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께서 바이오 좀 잡고 갈까요? 일단 코스닥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했던 가운데 시총 상위주 종목들 중에서도 삼천당 제약 5% 빠진 걸 비롯해서 뭐 ABL 바이오도 좀 약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오늘 그렇게 힘을 못 쓰는 하루였고 뭐 G2G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오늘 시장에서 좀 화제가 또 되기도 한 거죠. 네, 바이오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말씀해 주셨던 미래에셋 쪽이죠. 요 바이오, 네, 기술 등록, 뭐 요런 액티브 ETF, 네, 요 상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뭐 세론인 건가? 뭐 이런 흐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너무 바이오가 오늘 보시면 네.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이 한참 좋았을 때가 네, 에피스 네. 상장할 무렵 여기 때 되게 좋았거든요. 어떤 상장? 에피스 홀딩스 아, 네네. 상장했을 때 이때 좋았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에피스 홀딩스 70만 원 넘어가면 부담스럽다고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계속 흘렀죠. 이제 더 빠지고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방 맞고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종목들이 지금 못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뭐 개인들이 안 사잖아. 예,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걸 사줘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 저는 바이오라고 보진 않는데 이쪽은 뭐 제조업이라고 보는데 여기도 못 올라왔죠. 예, 그 얘기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바이오의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금요일 날 이제 잠깐 하루 반짝한 게 이제 약간 좀 페이크였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ETF가 상장되고 나서 종목 공개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종목 공개를 언제 할 거냐? 그럼 상장하고 나면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상장하고 나서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가 편입됐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 근데 이게 종목 공개라는 게 원래 이번에는 정말 이제 화제가 되고 막 미리 막 명단이 돌고 이랬지만 예. 종목 공개라는 게 원래 원칙은 어떻게 원래 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안 ETF 상- 됩니다. 그거.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왜 사람들이 미리 알지?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데 이제 조사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호전자 같은 게 갑자기 먼저 올라가는 게 미리 알려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빨리 들은 사람만 이익을 보게 된 거죠. 차라리 그럼 ETF가 상장되고 나서 당연히 공개되는 거 그걸 봐야 되는데 저도 방송할 때 그걸 보자라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알고 있었던 거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어디가 편입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이전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앞에 그렇죠. 타이거에서 네네. 얘기할 때 그럼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사겠죠. 그러면 뭐 얄테오젠이든 ABL 바이오든 리가캠 이런 데는 지금 오늘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G2G 바이오는 이제 이게 약간 세론 물량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삼성 에피스랑 하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랑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료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네. 다 할 수 있답니다.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노램프라는 게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트비포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립구라고 해서 서방형 이게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된 건데 사실은 이거 미립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미세하게 분자를 만들어서 몸 안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게 만드는. 그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약간,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글로벌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이라 이런 데랑 진행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피스랑 했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는 좀 과하게 뺀 것 같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보면 오해를 많이 해요. 회사에서 아니라는데도 누가 또 이러면 글로벌 물건도 간 거 아니야? 이런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바이오 뭐 마니아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리고 참 심지어 어려워요. 기관 매니저들도 몰라요.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호재가 있고 개별적으로 좀 잘 버티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단연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쪽도 오늘 뭐 원전을 비롯해서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 불안하고 올라가서 뭐 대한에너지, 원전 이런 쪽으로는 계속 좋다라는 의견이 사실 시장에 그리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좀 쉬는 특별히 개념. 그렇게 네.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글쎄요. 조선이 빠진 거 지난주 좀 오른 것도 있고 조선. 좀 빠졌다고 했으면 좀 빠졌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 좀 셌으니까 그런 거 정도니까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할 정도로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면은 뭐 반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하고 아까 말한 그 바이오 반바가 가장 의미가 있거나 반바. 의미를 부여해볼까 말까 지금 그런 정도의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반바가 의미를 부여할까 말까. 부여할까는 뭐고 말까는 뭐예요? 본부적인 아까 의견이라면?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 정도고 아까 그 액티브 펀드 그 나와 보고 언제 나올지 개발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실적을 마이크론 걸 미리 반영할까 말까. 그다음에 우리 그 GTC 컨퍼런스도 하고 나면 오늘이 5일이니까 화수 목 수요일까지 실컷 오르면 목요일 또 뺄 수도 있겠죠. 세론도 뉴스. 그때 만약에 바이오 쪽에 뉴스가 나오면 또 공교롭게 그게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이오가 빠졌다고 막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내일 만약 상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종목 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뭐 며칠은 깜깜이 할 수도 있거든요. 공개가 되고 나면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약간 먼저 갔냐 나중에 갔냐인데 차라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공개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미리 알려진 게 부작용을 한번 좀 우려했던 걸로 보이고요. 오늘 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가 뭐 강보합권을 좀 지켰고 원전 관련주들도 다 빠졌죠. 올라가다가 다 이제 돌아섰는데 이쪽은 뭐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냈어요 오늘. 네. BHI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종목도 한번 보면 약간 빠졌죠. 많이 올랐죠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쉬어가는 국면 눈치 보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쪽이 아침에 좀 강하다가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반도체로 그냥 수급이 쏠려 버렸다. 그리고 일부 오늘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들 보면
다 그냥 뭐 LS 정도가 좀 눈에 띄고 주 하나 뭐 이 정도죠, 그죠? 그리고 CJ 같은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CJ 예.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CJ도 아, 오늘 예,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조금 달았구나. 왜냐하면 한꺼번에 확 올라가니까 좀 달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CJ 같은 종목이 좀 편하지 않을까? 동의. 올리브영 예, 장사 잘 되거든요. 아, 본부장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네. 뭐 부담이 확실히 줄었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예. 그리고 우리 3월 3, 4일 날 맞은 거 회복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아 그럼 뭐 그냥 예, 22만 원 한번 갖다 놓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부담도 줄었고 뭐 올리브영에 대한 예, 뭐 자기 기대감. 비중에 뭐 한 2, 3% 정도는 한번 사보셔도 사봤다가 좋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 예, 안 사시면 되죠. CJ가 조금 예, 괜찮아 CJ 보인다. 뭐 이제 이게 쪼개기 상장 못 하니까 어차피 올리브영 가치를 오롯이 받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해운주만 잠깐 짚어봐도 돼요. 뭐 운임이 오르니까 해운주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한 스토리긴 한데 흥하해운은 오늘 뭐 상한가 같네요. 이런 거는 아, 참 네. 접근이 그렇죠. 흥하요는 네.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네. 대주주가 네.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장금상선이라는 데로 바뀌었는데 장금상선 유명하죠. 그 회장님이 장 회장님인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지분을 70.7% 갖고 있어요 흥하여운에. 이게 탱커 군단에 들어간 거거든요 흥하여운이. 소규모 탱커인데 이분이 이번에 장금상선에서 VLCC를 그러니까 유조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조선 그 한 300m짜리 그 축구장 3개만한 거. 그걸 한 35척을 최근에 사셨거든요. 작년에 중고 선박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가격이 배값도 올라가고 운송료도 올라가고 운임료도 올라가서 장금상선이 그냥 모르실 텐데 비상장이어서 그렇던데 대기업입니다. 시노코라고 해서 이렇게 배 시노코라고 써 있는 배가 다 장금상선 건데 시노코 예 시노코 예 SINO KOR. 예. 네. 요거 이제 이 회사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아 올라간 겁니다. 운임이 올랐던 것도 물론 해운주 영향이 있었지만 이건 개별적으로 이런 예, 완전 이슈가 빅 이슈가 있었군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 뭐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뭐 이거 빠지면 뭐 일단 여기는 이제 7천억인데 물론 비싸겠지만 트레이딩으로 보면 지금 주봉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오르락내락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이번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어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내일 뭐 한 조정 나오면 이거는 뭐 한번 트레이딩은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예. 물론 이제 좀 작죠. 네. 뭐 알아서 해보십시오. 또 뭐 네가 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야, 네.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다. 장금상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라. 네, 그 회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개별 이슈까지 또 짚어 주셨습니다. 그 방산 관련된 것도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는 가운데 올랐는데 특히나 우주하고 연관된 것들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가 한화 지분 매입 소식이 또 있었고요. 오늘 4.6%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도 뭐 방산, 우주항공 이쪽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혹시 뭐 짚어주실 부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분을 샀다고 해서 한화에서 지분을 늘린다고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에서 그럼 그냥 투자했겠냐? 예전엔 지분 못 팔아서 한다렸는데 저거 지금 갑자기 사는 거죠. 한동안 삼성이랑 한화랑 지분 팔려고 경쟁했었어요. 이 정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분 투자했던 회사가 한국항공우주거든요. 이게 카이라는 게 설립될 때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한테 각출을 받아서 세운 거예요. 네, 지분 투자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많이 빼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랑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KF-21이 엔진이 미국산이에요. 네. 미국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65% 가까이 되는데 주요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이 제일 큰 거잖아요. 제트 엔진이 미국산인데 이거를 국산화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대한항공이랑 그다음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들어가 있어요. 가스터빈이 항공기 엔진이랑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블레이드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항공우주를 지분을 산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상품 안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듣고 싶은 부분,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만 딱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좀 노이즈 캔슬링 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의미 부여를 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브릿지, 블루투스, 네, 6.0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블랙 색상하고요. 네, 블랙 색상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네, 화이트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귀여운데, 이거 어떠세요? 대표님과 본부장님 어떤 색이 취향이십니까? 이어폰? 아,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네. 쓰다 보면은 이제 더러워지니까 까만색. 까만색이 똑같네. 때탈 거 걱정이 되면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네. 돌전도 방식인가 보네.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브릿지 블루투스 6.0 최초로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이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가성비 너무 괜찮지 않나요? 2026년 올해 2월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이렇게 블랙과 아이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재생 시간이 거의 20시간 가까이 됩니다. 19시간 30분 정도고요. 39,800원 반값에 저희가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2026년 2월 출시 오픈형 이어폰이니까 요거 최근에 이어폰이 조금 시원찮다 하시는 분들 가성비로 네, 가져가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아이보리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그 때가 타는 재질이 잘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보리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 쓰는 것도 화이트인데 요거 한번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조금 더 때 타는 거 싫다 그러면 블랙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좀 까만 거 좋아하죠. 아, 그래요? 얼굴 시커먼 까만 게 맞다니까. 이렇게 가볍고 네 가성비도 좋은 브릿지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완벽하게 되는 신제품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경복궁 도시락 준비해 있는데 지금 대표님 앞에도 본부장님 예. 앞에도 네 소분해서 좀 주셨거든요. 요거 제가 안내 말씀 잠깐 드릴 때 좀 드셔봐 주시고요. 경복궁 도시락 8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초로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오늘은 3만 원대 구성으로 다 저희가 가져왔네요. 39,800원이고요. 한 끼에 8팩, 요거 앵콜 구성이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끼에 5,000원이 안 됩니다. 4,975원 꼴이고 곤드레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디 한정식집 가면 이제 곤드레밥이 굉장히 향긋하잖아요. 그거를 도시락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4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1차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앵콜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시그니처 3종 구성으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경복궁 도시락 8팩 앵콜 구성 39,800원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볼게요. 두 분 어떠십니까? 지금 드셨었는데 맛 표현 좀 부탁드려요. 저의 오디오를 또 두 분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곤드하고 같아요. 조화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는 조금 매운 것 같아요. 아, 약간 매콤해요? 아, 매운 거 드셨구나. 저는 안 매워? 저는 된장 베이스인데. 아, 맛을 다 그렇구나. 다르게 주셨구나. 예, 근데 여기 안에 뭐 보니까 뭐 전복, 그 소라 같은 게 막 씹히는데요. 맛있는데. 그래서 어소트 섞여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징어지 이거? 오징어? 맞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먹은 게 된장 베이스 같은데. 저도 된장 베이스. 그쵸? 여기 안에 이제 그 이걸 올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소라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안에 보면 소스가 조금 다른 맛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좀 구수하기도 하고 매콤한 맛도 뒤에 좀 온다. 같은 거 드셨나? 본부장님은? 네, 다른 맛인데요. 소라. 예. 된장이 조금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두부도 들어 있고요. 말씀하신 제가 이게 매운 걸 약해서 그렇지 보통 노멀한 사람한테는 맵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잘못 이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예. 살짝 예. 매콤한 네. 칼칼한 느낌도 난다. 맛있습니다. 뭔가 약간 감칠맛이라고 표현하나요? 간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밖에 나가기 애매하신 분들은 뭐 예, 갖고 있다가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에 일을 나가도 의외로 밥을 엄청 챙겨 먹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도시락으로 구성돼 있으면 되게 간편하잖아요. 집에 나올 때 도시락 싸가지 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집에서 빠르게 집에서 드실 때 먹고 나옵니다. 꼭 그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3, 4시 버티는 거하고 5, 6시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요. 다르니까. 부부장님 아침 꼭 챙겨 드십니까? 그럼요. 저는 30몇 년 계속 아침. 30몇 년간? 애널리스트 시작할 때가 33살이었는데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도 제가 현대전자에 첫 번째 직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출근하려면 이천까지 가려면 아침에 집에서 5시 50분에 나와야 돼요. 이천에 출근하려면. 5시 50분에 매일. 네, 매일. 아니면 도착해갖고 밥 먹고 들어가든지 식당에서 밥 주니까 밥을 굶어본 적은 거의 없죠. 밥심이죠. 네, 그럼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할 때는 6시 반까지 출근이니까 5시 반에 아침 먹는 게 습성화돼 있어요. 6시는 늦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막 밥이랑 반찬이랑 아침에는 그렇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는 어렵지. 그러니까 좀 예. 간단하게나마 간단하게, 예. 꼭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런 거 괜찮지, 위해서.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풀렸어요. 김장일 본부장님이 드신 게 오징어 제육이래요. 오징어 맞아, 오징어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매콤했고 네. 지금 대표님이랑 제가 먹은 게 우렁 된장입니다. 어쩐지. 우렁이었군요. 그러니까 우렁이 씹히고 또 된장 베이스도 느껴지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간편하게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시장 포인트 하나씩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중에서 뭐 본부장님 보여주실 부분 저번에 있으시면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너희는 30분 동안 그 얘기만 하냐 그래서 오늘 일부러 안 하려고 지금. 어떤 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오늘도 나왔는데 네네. 일부러 안 하려고 지금. 왜요? 아니, 맨날 반도체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반도체 아저씨가 반도체 얘기 안 해주시면 어떡해.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할게요. 할 거 없어요. 해주세요. 오늘이 어. 지금 날짜가 17일, 6일. 16일이죠. 네. 그러니까 16일. 17, 18일 날 FOMC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네. 그런 거 해요? 하는구나. 목요일에 네, FOMC. 목요일부터, 네. 네. 우리 시간은 금요일 아침이 되게. 아니 목요일. 목요일에?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FOMC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게 이번에 유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예, 그리고 지금 가시 금리나 빵으로 가다가 빵회로 가다가 지금 2회로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씩. 원래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오래 안 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잠깐 반영했다가 다시 1회 뭐 2회 한 번, 두 번 정도 할 거다. 그게 깨져버리면 미국 시장이 더 무너지겠죠. 두 번 인하할 거를 기존에 반영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국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다. 지금 인도 뭐 지금 중국만 나왔는데 누가 몰래 저기랑 협상을 할까 이란과. 그 중국 배는 통과하고 인도도 받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이란 물량이 아니라 만약에 카타르나 바레인 물량을 통과시켜 주면 또 이것도 달라지거든요 양상은.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도 네. 전체적으로 20%, 20에서 25%의 물량 중에 한 5에서 10%만 빠져나간다는 게 보이면 사실은 주가는 그러니까 유가는 그닥 그렇게 좀 답보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죠. 당분간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슈가 뭐가 있냐. 근데 전쟁 아니면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전쟁 전쟁 아니면 아니면 반도체, 예, 유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짝 뭐 코스닥 올라올 때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지금은 이슈 있는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슈 없는 종목을 좀 해서 빠져 있는 종목을 좀 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저는 예를 그게- 들면 어떤? 그 예를 들면 안 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뭐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가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겠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좀 쉬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 지금 뭐 저는 그러니까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금융사들, 뭐 증권사들 좀 조정 나왔잖아요. 조정 그런 거, 나왔죠. 조정 증권사. 나왔을 때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증권사 괜찮네요. 예, KB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고, 네.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올렸던 거 다 뺐잖아요. 네, 빼고 나서 이제 이 정도 여기 오버슈팅했던 거 뺐으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시 또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 배당 많이 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 회사들이 다 보면 증권회사를 다 갖고 있어요.
증권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은행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예, 좋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예. 여기까지. 네. 네. 이런 거 그리고 무난한 거 말씀드려야 돼요, 그죠? 예. 무난하게 금융증권. 금융주, 예, 좋습니다. 한 텀 돌고 또 들어갔을 다음 턴에서는 조금 다른 것도 네, 얘기해 주실 만한 거 한번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팅창에서도 본부장님 그냥 말씀해 달라고 네 보여달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 좀 해달라고 요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해주세요. 다른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월스트리트. 예. 사실은 저도 귀찮아서 남한테 받은 거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다 못 봅니다. 300개 이메일이면 그걸 다 어떻게 보겠어요. 눈에 띄는 거 보는 거지. 어제 본 건데 골만삭스에서 이건 좀 무섭게 적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에 할 때 시장이 폭발하기 임계점에 진입했다. 폭발, 임계점, 진입 무슨 폭발. 네, 임계점. 미국 기관이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 공매도 규모가 역대급이다. 10년 내 최대 규모다. S&P 선물은 이 숫자는 제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을 잘 몰라서 하여튼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ETF 공매도 포지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전례 없는 리스크를 없애는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 포지션 하여튼 그렇게 나와서 진입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향후 2주 내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중동의 지정학 상황이 완화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포지션 축소가 이어지면 증시가 패닉성으로 급락할 수 있다. 더럽게 무섭게 적었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빠지나? 근데 다 빠져나갈 구멍을 하죠. 뭐 당연히 그렇죠. 완화되면 공매도 친 사람 어떻게 돼? 숏 커버링 들어오죠. 숏 스키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어떤 임계점 맞아요. 잘못하면 확 튀고 잘못하면 훅 빠지고. 예, 그 아까 제가 경계감을 갖고 요 정도면 어느 한 방향으로 취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 더 유선으로 이제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 어디서 받은 건데 뭐 3호 대출 논란 계속 있잖아요. 네. 이거 없습니다. 3호 대출이 문제가 되는 그 옛날에 2008년도 그런 경우에 그 전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조가 뭐로 했냐면은 3호 대출 부도가 나면은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3호 대출 부도율을 선행하는 지표가 있답니다. 네. 3호 대출이 2년 뒤 난다. 그렇죠? 그럼 선행 지표가 2년 선행하는 게 PIK interest라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렵죠?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PIK가 무슨 얘기냐? Payment in Kind라 해서 우리가 원금 빌리잖아요. 100원, 1000원 빌리잖아요. 그럼 이자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도 다시 또 원금에 얹혀지는 거예요. 갚지 않고. 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나한테 계속 투자해. 이자까지 다 계속 투자해. 원금에 이자를 얹어서 다시 원금이 되는 네, 그런 이런 식의 거가 많이 증가되면은 한 2년 뒤에 3호 대출이 부도 났더라. 라는 얘기를 누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니까 통계 자료는 제가 할 수는 없고 네. 그랬던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직금이 문제냐? 이 뒤에는 직금은 아직은 아니다. 왜? 그 PIK interest rate 그 선행하는 것이 2008년도에 가계 부채 때문에 이슈가 됐던 그 수준을 아직은 밑돌고 있기 때문에 아닌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혹시라도 올라간다 이상한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이게 3호 대출 중 절반이 리파이낸싱이 내년에 돌아간답니다. 내년도 좀 지나면서 내년 중반 이후에 그러면은 이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켠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낮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슨 개소리인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금리 이게 유가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우리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내리지 못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은 주가가 하반기에는 지금 뭐 버티다가 한 번 더 올라가다가 가다가도 나중에 또 흐물흐물 해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한쪽에 알고는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삼성전자 리포트 나온 거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네. 이 증권사의 대신증권 리포트가 동시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적었어요. 그죠. 네, 리포트가 아주 깔끔합니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이유. 하이닉스 현저한 저평가. 이래도 안 살래? 뭐 이런 투자. 네. 예. 마음에 드세요? 예.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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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표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목표가 소박한데요? 소박해? 그런 거. 우리 소박해. 30만 원 넘는 걸 소박해. 봤어서. 왜냐면 1분기 실적이 45조로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나온 거 가장 높은 거. 높네요. 가장 높죠.
45조. 보통 40조 이렇게 맞아요, 40조인데. 그리고 2분기에는 이게 아마 60조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250조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오늘 올라가서도 7배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ROE도 36%인데 좀 낮는가 싶었는데 낮지 않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네. 이렇게 ROE가 작년, 재작년 10%고 올해 그러면 아까 250점은 36%고 내년 전망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예, 뭐 똑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250 나와도 내년도 전망 똑같으면 ROE 내려갑니다. 베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28%. 28년까지 해야지 5년 칠 땡기니까 28년을 제가 이미지 해봤어요. 18. 27년도 영업이익에서 28에서 메모리 부문 반도체 이게 거의 다지만 이거를 30% 정도 내가 빼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전체 영업이익은 한 28% 빠질 겁니다. 다른 게 보면 되니까. 그러면 ROE가 18% 떨어져요. 그럼 9, 10, 36, 28, 18. 28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럼 서스테이너블 18 되면은 5년 평균에 하면 20.5 이렇게 되니까 COE를 10% 잡으면 2.1이니까 2.1을 정도를 내년 말에 갖다 붙이면 23만 원 나요. 그리고 23만 원은 내년도 EPS에 내년도 멈춘 EPS의 P야 11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버서플라이가 내년 후반에 나온다고 가정하는 순간에는 27만 원, 30만 원 갔다가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한 거지 무슨 근거를 갖고 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다만 27년보다는 28년에 물량이 늘어나겠다. 수요가 늘어나면 안 내려갈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언제 하느냐? 지금보다는 올해 하반기쯤 알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지나야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은 왜냐? 외국인은 이런 패턴을 과거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삼성을 지금 그렇게 사지를 않는 거다. 매력적이지 않다. 예, 근데 하이닉스는 보니까 아까 하이닉스 1분기 38조래. 어. 204조. 오. PR이 오늘 올라서 4.5배.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 훈련 거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이거 먼저 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저한 저평가. 그죠? 그러네요. 예, 오늘 좀 더 근데 탄력 있게 올라간 예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올 때 하이닉스는 PR로 보면 너무 싸고. 너무 싸지. 예. 근데 PBR로 봐도 싸. 이거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PBR이 28년도에 한 30% 빼잖아요. 내려가더라도 30% 나와서 평균에 하면은 PBR이 4배 줘야 돼. PBR 4배면 올해 기준으로 답더라도 165만 원이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싸다는 건 훨씬 맞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 너무 자주 하면 피곤하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끝. 근데 본부장님 그 외에 메모리 가격 막 뭐 채팅창이 또 50% 올랐대요. 뭐 이렇게 그런 건 물론 호재고 여태까지 그런 걸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세트 업체라 그러잖아요. 휴대폰 만들고 우리 PC 못 사잖아요. 휴대폰 만들고 PC 뭐 TV 이런 것들이 지금 비상이다. 네, 근데 비상이죠. 이제 삼성전자도 그 부서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휴대폰 1분기 적자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좀 근데 봐야 돼요? 이익이 뭐 40조 나왔는데 무슨 관계 있어? 관계가 없어. 아,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 없죠. 근데 PC 휴대폰 업체들이 힘들죠.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그 코스트를 높여서 정가시켰죠. 정가시켜서 사람들이 사는지 아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아직 뭐 정가 그리고 사람들이 정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사겠죠. 소비가 그쵸. 네, 근데 경제가 좋으면 유가 좋고 유가 내려가고 주가 좋으면 살 수도 있죠. 이왕이면 휴대폰 모든 거 사지 않겠죠. 애플 거 먼저 사고 삼성 거 먼저 사고 중국 건 좀 덜 사겠죠. 그러면 인더스트리가 컨솔리데이션 강자 약자가 구분되겠죠. 2차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 원가가 봐야 30% 된다. 높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15% 적극적 하더라서는 마이너스 15%가 찍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니까요. 세트 업체들 뭐 원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 모바일 쪽 영업이익은 60% 이상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 아니 이런 그래봤자 얘기들이. 13조 남는 게 2조 남는 거예요. 10조 날아갔자 아무것도 관계 없습니다. 그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 보너스가 문제지 주가는 관계 없다고요. 당분간.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부분은 조금 먼 얘기로 지켜볼 만한 그냥 이슈고 호재성 분석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표님. 네.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는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 한번 들어가 보고 네. 있는데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특별하게 뭐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이제 메모리들이 빠지는데 약간 뭐 데일리로 뭐 주간으로 살짝 빠지는 거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센터장님 말씀,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지금은 1분기 끝날 때까지는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올 무렵 가야 이제 27년도에 대한 전망이 상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도 모르는데 자꾸 전망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서술을 쓸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확실해지면 뭐 목표가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또 한번 제가 이거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리면 예, 이제 내일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들 뭐 말씀해주세요. 궁금해하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여기 내일장 전략 너무 간단하게 썼죠? 아니요. 그래도 보면서 차익 실현보다는 좋아요, 간단하게.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 다시 한번. 네. 홀딩해라. 홀딩해라. 예, 초과 수익보다는 지키는 전략이 유효하다. 함부로 경거망동하다가 돈 까먹습니다. 예, 그 만약에 뭐 지금 튀는 종목들 사고 싶으시면 전체 포트의 5% 이내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잃어봐야 뭐에서 10% 잃어봐야 사실은 큰 데미지가 없죠. 예, 그 정도 내에서 그럼 따도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여기 뭐 도시락도 사시고 뭐 따면 그런 거 도시락 하시면 맛있었어요. 예, 그런 거 하면 되죠. 예, 주요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이 좀 아직은 유효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장이 돌아설 때 주도주 대형주 먼저 가지 저 밑에 있는 종목부터 움직이진 않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쉴 때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싶고 뭐 유가가 좀 빠지면 가장 먼저 튈 게 뭘까요? 유가가 빠지면 반도체가 반도체. 제일 먼저 튀겠죠. 그죠? 숫자가 일단 확실하니까.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일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좀 사고. 왜냐하면 좀 불안한 게 외국인들이 종가 무렵에 지금 선물을 왕창 매도했어요. 아, 예, 보여주세요. 많이 매도했습니다. 네. 예, 갑자기 늘렸더라고요. 현재 보시면 이게 한 3천억, 2,500억 정도였는데 종가에 지금 거의 4천억 가까이를 늘렸어요. 여기 이렇게 확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네네네. 요거. 네네, 그러네요. 예. 일단은 좀 아래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예, 뭐 옵션은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여전히 좀 아직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샀다고 또 야, 내가 안 사니까 또 올라가더라 이러지 마시고, 또 밀리면 사시면 된다. 제가 항상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11월 달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여기 11월 달 기억 안 나시죠? 다 까먹어가지고 작년에. 작년에 이랬어요 여기서. 11월 달 이렇게 흔들었죠. 흔들고 기고 좀 내려가다가 예, 그러다가 이렇게 12월 넘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짧게 진행될 수도 있죠. 삼성전자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좋고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호르무즈가 조금 뭐 조용해지면 생각보다 짧은 조정 한 달 정도만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예, 이 정도 조정은 우리 그냥 예상을 좀 하고 마음 편하게 대응하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거 너무 예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이 일비 할 수는 있는데 마음의 중심은 좀 단단히 잡고 맞습니다. 네. 예. 홀딩 전략 또 지키는 전략 유효하다. 조금 튀는 것들 사시고 싶으시면 포트 내에서 절대 5%는 넘지 예. 않게 예. 그 정도로 좀 관리해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님. 네네. 네. GTC가 오늘 밤에 시작하죠. 오늘 밤 그러니까 네. 새벽에 뭐 기조연설도 있고 네, 있잖아요. 기존에서 네. 있고 오늘 밤에 내야할지는 모르지만 네. 걔네가 어저께 이 전문의 경우처럼 메모리를 그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네. 걔네가 인수한 GROQ라는 회사에 그 SRAM을 GPU 안에 탑재한 그런 초저지연 LPU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초저지연 LPU에는 SRA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는 GDDR7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HBM을 안 써요. 왜냐면 HBM을 안 쓰는 옵션을 그 추론형에서는 프로모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가 네. 다른 데도 약간 읽히고 있는 것이 오늘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그 우리가 세레브라스라고 이거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인데 큰 웨이퍼 하나 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그냥 그게 자체가 GPU가 되는 게 있어요. Wafer Scale Engine, 세레브라스라고 있는데 이건 오픈AI 뭐 계산이고 말고 엔비디아 유사하게 추론형에 있어갖고 프리필하고 디코더를 분리해가지고 이 프리필 디코더 있을 때 여기에 디코더 연산을 분리했는데 여기에다가 SRAM을 쓴다는 거예요. 얘네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구라크랑 비슷한 거 이거 내일 이거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HBM 안 쓰고 GDDR만 쓴 다음에 여기 보시면 GROQ는 초저지연형 추론형 그런 용도의 GPU에는 프리필 단계에서는 GDDR7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LPU 안에다가 SRAM을 넣고 HBM을 바깥에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효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패턴은 엔비디아가 이젠 이런 추론형으로 그 어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건데 그리고 메모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HBM만 제대로 갖고 있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들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팩트는 없는데 이 HBM만이 이슈는 아니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그런 반응과 성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LPU를 파운드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받으면 꽝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엔지니어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SRAM을 좀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그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SRAM인데 이게 원래 비싸서 굳이 쓸 일이 없었는데 메모리가 비싸지니까 SRAM이 뜨는 거죠. SRAM을 써도 단가가 맞아지는 상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파운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하면 다행이고 뭐 SRAM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네. 예,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발표를 할 GTC 에서.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통신 장비, 광 우리 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내일 뭐 언급에 따라서 그건 이제 거의 움직일- 주가가 뭐 미국 너무- 관련된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반영돼 있어서 그래요. 많이 반영됐다. 아마 세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하.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그러시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두 분과 함께했어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일 본부장님, 위즐배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